깨끗한 하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정계곡 하천 보관 사업을 추진한 지 어느덧 2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간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의 수호시 사업,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 이에 도는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한규 행정위 부지사 주재로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보건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는 현재까지도 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 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해 이 중 1만 1680개를 철거하며 99.6%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복원 이후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를 위해 청정계곡 보건지역 도민환원 태스크포스를 구성, 지역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불법 행위 점검, 단속, 편의시설 확충, 관광, 상권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614억 원을 투입,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11개 시군 13개 계곡을 공모로 선정해 친환경 산책로,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청정계곡 보건지역 생활 SOC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가평, 가평천, 조종천, 어비계곡, 연천, 아미천, 광주 번천천, 의왕 청계천 등 9곳은 화장실, 샤워장, 보행로 및 데크 등 일부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4곳은 공사 준비가 한창이다. 올 여름 휴가철 방문객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수 편의시설을 5월까지 조기 설치하고 시군과 협력해 임시 주차장이나 간이 화장실, 임대, 상가 화장실 개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을 공동체 조직화 등을 통해 주민주도 관리 운영 방안 마련에도 힘쓴다. 아울러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1호로 지난해 가평 동면상가 번영회를 선정 10억 원을 투입해 포토존,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생태해설, 가족 캠프파이어, 북면 주니어 레인저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쉼과 가족 체험에 초점을 둔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곳을 추가로 선정, 각각 10억 원, 7억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해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별 문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연계 관광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포천 백운계곡, 여주 주럭리 계곡, 가평 조모락고, 룡소 계곡 3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 총 3억 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 마케팅, 주민주도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양주 장흥계곡, 광주 우산천 등 4곳을 청정계곡 마을 디자인 학교, 운영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 지역민들이 직접 계곡을 청정하게 가꾸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인파가 몰릴 성수기를 앞두고 환경 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불법 시설물 단속 및 철거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2월에 채용해 직무교육을 마친 하천계곡 지킴이 등 238명의 전문 하천 감시원을 현장에 투입해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특사경, 도시군 하천 부서 등과 함께 합동 단속 및 쓰레기 정화 활동을 실시해 청정 계곡을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해 6에서 9월 격주 1회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개인 알수 처리 시설 관리를 위해 홍도와 지도 점검을 병행한다. 더불어 청정계곡 산림지역 내 불법 시설물 정비에도 지속 힘쓰고 있다. 올해 3월 말까지 불법 시설물 50곳을 적발해 47곳을 정비 완료했으며 광주 불당리 계곡 등 4곳에 대해 1860제곱미터 규모의 식생보관 사업도 벌였다. 이 밖에 계곡 일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불법 행위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복원지 인근 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해 이용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도록 하는 데도 힘쓴다. 이한규 행정위 부지사는 이날 깨끗해진 청정계곡은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속 가능한 계곡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7편을 상영한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온라인 기획 프로그램인 DMZ 랜선 영화관 다락의 올해 첫 번째 기획전 주제로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선정했다. 다큐멘터리에 더와 즐길 락을 결합한 DMZ 다락은 지난해 첫 선을 보여 1만 회가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상영작은 국제적 명성을 얻은 감독부터 신진 작가 및 청소년 감독 등 다양한 다큐멘터리스트들의 2014에서 2020년 사이 작품들로 구성됐다. 7편의 상영작은 이승준 감독의 부재 기업, 이호은 감독의 4월, 오재형 감독의 블라인드 필름, 양동준 감독의 그럼에도 살아간다, 김세중 감독의 4월 16일 그리고 김여인 감독의 599.4km, 304개의 별 등이다. 4월 16일 그리고 599.4km, 304개의 별은 청소년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부재의 기억은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작이었다. 7편의 상영작은 1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9시까지 2주간 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영화 본편과 함께 4.16 합창단이 선보이는 추모곡 및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영상 메시지도 함께 공개된다. 상영작 정보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상진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올해 DMZ 다락은 특별히 다큐멘터리의 사회, 문화적 역할에 주목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며 4월 세월호 추모 기획전에 이어 5월에는 5.18에 관한 기획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주최하고 경기도 등이 후원하는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올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고양, 파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산업 프로그램 DMZ 인더스트리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리의 기자회견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최선의 전략은 유증상자의 조기 발견이라며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삼가고 조기에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임승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 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그리고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발열이 없더라도 기침이나 목 통증 같은 상기도 감염 증상이나 근육통 같은 몸살 증상이 있다면 등교, 출근, 외출을 멈추고 주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초기 대응과 확산 방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2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근 누적 확진자가 35명 발생한 모 사업장과 교회 집단 감염의 경우 초기 확진자들이 진단검사 후에서 6일 전부터 발열,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지난 4일 도내 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퇴근 후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을 느끼자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한 뒤 6일 확진 판정을 받아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유증상자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해도 가까운 검사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같은 혜택이 제공되며 검사 과정이나 결과 통보 과정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다. 학교나 사업장,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는 해당 공간 방역에 책임이 있기에 체온 측정 기록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종사자들의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도는 이를 돕기 위해 홍보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실행 매뉴얼 배포,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병의원과 약국 등은 증상이 있는 도민들이 무심히 방문할 확률이 높은 공간인 만큼 도내 보건의료인은 의심 증상이 있는 도민을 진료하거나 면담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도는 이런 내용으로 도내 모든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할 포스터와 전단지를 제작 중이며 의학계 단체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1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76명 증가한 총 3559명이다. 11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29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4.3%로 722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11일 18시 기준 1분기 예방접종 대상자 총 17만 8,061명 중 16만 4,935명이 동의했으며 접종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96.3%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2분기 예방접종의 경우 총 대상자 89만 5,945명 중 70만 2,107명이 동의했으며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12.0%다.